오늘은 안 즐거운 월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 전에 우리 구독자 3명, 와이프 빼고 2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려 3명. 자, 오늘 주제, 신문 읽는 방법입니다. 신문 읽는 방법. 자, 신문이 읽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냥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 아세요, 여러분? 김승호 회장님. 돈 많으신 분, 대단하신 분, 선생님. 이분이 그 유튜브나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루에 신문을 몇 개씩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부자들을 무조건 따라하자. 내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부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부자들이 했다는 대로 그대로 하자. 이거였어요. 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운동해라.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책 봐라. 신문 봐라. 메모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일단 무조건 따라하자. 그리고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인터뷰 찾아보니까 신문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신문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초보 신문러는 한 부 읽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쵸? 그때 제가 드는 의문, 나의 질문. 아니, 하루 종일 신문만 읽어야 하나? 그잖아요. 지금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범람, 정보가 너무 넘쳐난단 말이야. 이 많은 정보들을 내가 빨리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다 놓고 그게 투자 아이디어로 전환이 돼서 빨리빨리 종목도 스크리닝하고 이 흐름에 따라 가려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신문만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초보 투자자가 있을까봐 나름의 어떤 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신문을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용어가 나오는데 어쩌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다 검색하고 공부했음. 네. 자,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일일이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네이버 사전 같은 걸 찾아본다든지, 블로그에 글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직하고 무식하게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딱 하나야. 그 어떤 기사의 내용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됨.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진서가 AI한테 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거기에 원인, 결과, 그 다음에 과거, 미래, 숨은 뜻, 디벨로퍼 누구냐?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걸 표현하자면 무직, 무식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냥 계속 그냥 앉아서 그것만 했다. 근데 이제 반론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론. 특히 보면 반론. 요즘 MZ 젊은 투자자 똑똑하고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신문을 왜 봐? 요즘 요약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네이버에 뉴스 좋은 것만 중요한 것만 다 정리해 주는데 왜 무식하게 신문을 보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는 첫 번째 반론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공부의 효율성을 찾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에 누가 효율성을 찾아? 공부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생산적이며 가장 오랜 시간을 가장 오래 가장 지루하게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저는 그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바보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라는 건 결국에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기는 거다. 그냥 무직하게 계속 하기 싫은 거 지루하게 반복하면서 그걸 오래 할 수 있는 놈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 효율성을 찾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쵸?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작용해. 그러니까 내가 클릭했던 것 위주로 계속 그 컨텐츠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의 어떤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증권 뉴스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는 잘 안 보는 거지. 물론 그것도 이제 찾아서 검색해서 보는 건 있지만 그게 안 좋아.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약본. 이거는 깊지 않아. 네. 그 시면에 있는 그 기사의 안에 있는 그 깊이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요약본. 짧게 요약된 거는. 그래서 길게 읽어야 돼. 거기에 플러스 뭐야? 책, 지식 얹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을 볼 때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어떤 뉴스가 중요한 뉴스인지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뉴스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2년 정도 신문을 꾸준히 읽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책, 국제정세 여기 좋은 책들 있어요. 세계 경제 대전망 이런 거. 이게 1년에 한 권씩 나오거든요. 요거 되게 좋아. 그리고 뭐 세계 미래 보고서 이거 유명한 책이잖아요. 뭐 이런 책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신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읽어도 되는 기사야. 중요한 기사야. 혹은 쭉쭉 보면 제목만 보고도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기사구나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 어른들이 신문을 봐야 돼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두리뭉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문을 본다라는 건 세상을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함이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면요. 요즘 유튜브도 있고요. 뭐 쇼츠도 있고 되게 많아. 하여튼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고 신문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베네수엘라에서 뭐 지진이 뭐 일어났다. 뭐 프랑스 뭐 유럽에서 뭐 날이 너무 뜨거워서 뭐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을 왜 꼭 신문으로 봐야 돼?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하려면 신문을 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재정의하냐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투자 아이디어. 네,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뭐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 2016 투자 전략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제가 정리를 해요.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걸로 한번 쭉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목요일 날, 코스피 폭락했죠? 아침에 분위기는 어땠고, 자, TSMC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되게 폭락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포와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었다. 이거 반도체주 모아놓은 그 관심 종목 리스트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공휴일이었죠? 신문. 신현송이
2.5%에서 물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내용. 자, SNS 중독을 막는다.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이런 뉴스를 딱 보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만 라고 그냥 생각하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뭔가 공부를 했다라는, 내가 세상 돌아간다라는 거를 느꼈다는 그냥 효능감을 느끼는 정도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신문만 백날 본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통찰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디벨롭이 돼야 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외국인 MZ들의 놀이터가 된 전통시장의 매출쑥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외국인 MZ의 놀이터가 됐대요. 전통시장이. 그러면 자, 일단 수혜는 누가 보지? 피해는 누가 보지? 자, 디벨로퍼는 누구지? 6개월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거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투자로 돈 번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뉴스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면 트럼프 지상군 투입까지 예고하고 이란 압박. 그러면 요 기사를 보고 트럼프가 뭐 이렇게 됐구만. 이거 그냥 효능감이야. 효능감. 나 공부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가면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까지 요구하고 이란을 압박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진짜 진짜 지상군 투입.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상군이 투입한다라는 실제적인 신호는 누구지? 뭐 복서전단이 막 온다. 미국에 막 부대들 있잖아요. 막 전 세계 쿠웨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데 가 있는 애들이 진짜로 와. 저 이란에는 산맥 그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쪽에 산맥이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란 말. 그래서 그리로 진짜 들어갈 수 있나?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죠? 자, 트럼프 여기서 지상군 투입했을 때 이란을 압박한다. 그럼 이란은 어떡하나? 이놈들 저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용해서 홍해를 막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 세워버리는 거지. 근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용해서 홍해를 막는다. 이것도 이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스는 요거만 나온단 말이야.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를 막으려고 준비하는 이란. 그럼 여기서 나는 하나 더 나가야 돼. 그러면은 그 홍해를 막아버리면은 거기서 요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수에즈 운하 뚫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지중해 들어가서 거기서 지브롤터 해협 지나서 스페인 이쪽으로 해서 해상 물류들이 다 지나다닌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쭉 가가지고 수에즈 운하 뚫고 거기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지브롤터 해협으로 가서 스페인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 얘네들이 홍해를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막으면 남아공 밑에 희망봉 그 뒤로 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류비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그걸 누구의 소비자한테 전가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물가가 오르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생각해보고 상상해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열심히 하다고 신문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되게 중요해지냐면은 역사 지리. 저는 항상 구글 지도를 많이 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뉴스 하나에도 내가 계속 상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수혜 누가 볼 거야? 그죠? 전통 상인들? 수혜 보겠죠? 수혜? 근데 돈이 몰린다는 건 뭐야? 결국은 기업들이 뛰어든다. 저기 성수동처럼. 그러면은 기업들이 막 몰려들면서 뭐예요? 돈으로 아도 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상승, 그죠? 그러면은 기존 상인들이 쫓겨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는 기업들이 막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면은 인근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이끄는 디벨로퍼는 누군가? 어떤 놈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가? 6개월 뒤에 무슨 일이지? 12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신문을 보는 방법이다. 그렇군. 어디 가서 아는 척, 신문 보는 척, 배달, 민족, 우버 팔렸대. 나 많이 알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야. 별 거 없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 건지. 그죠? 우버라는 애들이랑 배달의 민족이랑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럼 시장을 얘네들이 어떻게 흔들 건가? 그러면 얘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지? 얘가 누가 수혜를 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기지?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사는 누구지? 거기서 누가 돈을 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으로 why 계속 상상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 이게 진짜 신문을 보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러나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보는데 오래 걸려요. 용어 찾는데. 그 한국경제인가? 한국은행에 금융용어 100선인가 뭐 1000선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 그거 나중에 예전에 다 다운받아서 프린트 해갖고 막 하나하나 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정말 공부하기 좋다. 좋은 세상이다. AI가 너무 좋아. AI가 다 알려줘. 근데 문제는 AI가 틀릴 때도 되게 많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초 지식을 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단단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AI한테 속아.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 위에 AI를 얹어라. 이러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걸 우직하게 참고 견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사를 볼 때 내 생각을 입혀라.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를 예스, 측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병목이 무엇인지, 누가 디벨로퍼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해보는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 신문 효율성 찾지 말자. 그냥 보자. 이게 오늘의 결론. 효율성 찾지 말고 그냥 우직하고 무식하게 보자.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공부예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공부, 노력. 그냥 효능감에 속지 말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안 즐거운 월요일인데 여러분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자 3명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